자,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성 공덕과 오늘사의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죠? 280? 3페이지. 네. 자비 강명수. 네, 빛이 나왔는데, 빛. 네.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빛이 심리 치료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빛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동쪽에 빛이 들어오는 병실과 서쪽으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병실의 환자를 관찰했을 때, 이 빛이 들어오는 그 병실에 있는 환자는 약 한 2, 3일 정도 더 빨리 퇴원하더라. 통계적으로. 이 빛이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빛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세포 있잖아요. 이 세포 하나는 생체 시계를 갖고 있다. 세포 하나는 생체 시계 각각 다르대요. 근데 이게 이제 세포가 빛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전두 불빛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거의 12시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초출하다든지 하는 거는 이 전두 불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세포가 이게 활동하면 에너지 소비를 하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 늦게 일하는 사람들이 비만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답니다. 얘기하자면은. 왜냐하면 저녁에 먹는 건 전부 다 이 지방으로 다 가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빛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빛하고 관계되는 이 호르몬이 이제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머리에서 생성이 돼서 이것이 이제 온몸에 이제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이 세로토닌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 빛하고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 햇빛을 쬐이라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생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뼈 관계되는 그런 것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빛이라 하는 것은 심리 치료에도 아주 중요한 거고, 또 이 몸의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비 강명수에서는 그러면 이 빛이라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데 있어요. 자비 강명수 했으니까 이 손바닥에 이제 태양빛을 연상에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인체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정수리와 여기 이제 미간, 목, 그 다음에 가슴, 배꼽, 배, 간전, 좀 7군데가 있는데, 이 7군데는 여기 이제 한 주황이 이렇게 중맥이 열려 있지만 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듭이 쳐져 있습니다. 저게 이제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에요. 음양의 두 기운이 교차되는 부분이 이제 생명 에너지 센터인데, 이 두 기운이 이제 이게 매듭을 지어요. 한 겹, 두 겹 이렇게 매듭을 지어있기 때문에
요 생명 에너지 센터 다 막혀 있어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혈맥이 있고 기맥이 있는데, 특히 기맥에는 생각이 통하는 맥이 있어요. 생각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맥. 생각이 이렇게 통하는 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한 주황을 관통 안에 뚫려 있는데, 어릴 때는 뚫려 있다가 나중에 생기면서 이렇게 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양의 이거는 윤회기라고 그래요. 윤회기. 그럼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생각이 흐르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흐르는 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닥 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2,000개 기맥이 있습니다. 그게 21,600개의 기운이 흐르는데, 그것이 윤회로 가는 길.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이 흐르는 맥은 맥인데,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흐르는 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되는 이 부분들에는 매듭이 져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매듭이에요. 얘기하자면 심리적인 매듭이라고 하는 건 기운이 통하는 맥이 이렇게 딱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 매듭을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빛을 해서 이렇게 7개 에너지 센터에 빛을 비추는 거죠. 투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리에 안정이 옵니다. 말하자면 심리에 안정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비강령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심리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졸음이라든지 게으름을 막아주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논술에 의하면 기억력을 정장시켜준다. 이렇게 빛이라 하는 것. 그래서 자비강령수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익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읽어볼게요. 밝은 빛은 시각을 이루는 불의 요소입니다. 손이 햇살의 전등불처럼 빛났다고 연상하며 바람의 유동성에 밝은 빛을 실어서 그 빛으로 손을 몸에 접촉하지 않고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비추어서 몸의 헤엄, 단전, 배꼽, 가슴, 목, 이마, 정수리 7 에너지 센터에 빛을 투과시킵니다. 몸 안에 잠자고 있던 불, 바람 등 5대의 생명 에너지가 생성, 활성화돼 그 충격에 의해 막혔던 부분이 소통되어 굳어있던 부위가 부드러워지면서 몸의 일부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소통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 심리적인 것이 이제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봐도 됩니다. 또한 소리를 동반한 여러가지 빛깔의 빛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과 무거운 몸이 가볍게 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강명수관입니다. 자비강명에 의해 몸이 밝아지면서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통증이라는 기쁨이라는 이 빛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세로토닌이 생기고 이러면 특히 이제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과거에 다쳤다가 다 나았다고 얘기했던 부위에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동안 잊고 있던 통증이 자비손에 의해 완전히 치유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옛날 다쳤던 부분에 통증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재생 때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없어지면 진짜 완전히 이제 그 부위가, 다쳤던 부위가 치유되는 거예요. 만일 자비손으로 빛을 투과하는 방법 대신 관하는 마음을 받고 관이 바로 빛이 되어 투과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나아가서 관하는 마음이 그 자체로 몸을 투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행에 따라 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비강령수를 갖다가 시선으로 바꿔서 관찰이 가능하다. 이런 이 사물을 보면 이게 시선의 벽을 탁탁 투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투과하는 것이 어떤 재미라든지 신기하다든지 그런 관계없이 마음인 사물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요. 시선이 이 사물을 투과할 때는 사물이 본래 실체로서 비어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투과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저도 이 투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딱 보여요. 동봉거사의 척추가 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갈비뼈가 보이고 심장이 뛰는 게 보이고 아이고 뛰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원래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투과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이미지거든요. 자기가 만든 이미지로 그 그렇죠. 대상에 이렇게 뭐를 딱 일치시켜서 보는 것이지 정말 보는 건 아닙니다. 아까 시선하고 같은 의미예요. 예? 시선을 본다는 거 같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 그냥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저게 인체 도감을 한번 쭉 보고 보고 딱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투과하는 거는 그하고는 관계없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제인들이랄까 제수들이죠. 제수들이 이 말썽을 피우는 독방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누가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 좁은 방에서 정말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답니다. 근데 만일에 도인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회거든요. 예. 뭐? 네. 도인들이 그런 방에 들어가면 별로 그런데 답답해 하지도 않고 뭐 정신 이상도 오지 않고 그래요. 벽이 있더라도 벽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 그게 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 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주객이 없는 자리에 가 있는 도인이라면 어디에 있든 아무 관계가 없죠. 생각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틀 해가지고 투과를 한다. 투과. 그죠?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현부를 투과하고, 그 다음 여기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여기 미간의 뒤쪽으로 투과시키고, 그죠? 그 다음 목은 목 뒤쪽으로 투과시키고, 가스, 그 다음에 배꼽, 단전, 밑에 해운부전 위쪽으로 투과시키고. 이 부분들은 대개 뭔가 하면은 생각이 통하는 맥이기 때문에 비틀 투과에서 상관없이 그 빛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그냥 마음이 통하는 맥에다가 이제 투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통하지 않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맥에다가 그걸 대상 수행을 한다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신체적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참명상에도, 오직 참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통할 수 있는 맥에다가 상상을 이용해서 참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이상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하면은 몸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맥이라든지, 혈맥이라든지 얘기를 하지만은 생각이 통하는 맥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자비강명수관도 그에 따라서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심리들이 많이 적집되어 있는 것, 적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운이 흐름이 있다.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운을 이제 기를 말에 비유하고 마음을 기수에 비유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수가 말을 잘 다뤄야 되듯이 수행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군데 에너지 센터에다가 비틀 투과하게 되면은 뭐가 조절이 되는가 하면 바로 기운이 조절되면 내 심리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지휘에 아주 용이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풍대로 넘어갑니다. 풍대는 바람 요소죠. 움직임 또는 밝은 빛이에요. 바람의 원소는 생명체의 호흡을 낳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력은 기체의 에너지입니다. 기는 기의 흐름이네. 땅, 물, 불의
세가의 원소를 흐르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생명 에너지는 가볍고 움직이는 성질로서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사물을 성장케 합니다. 바람이 불어 대상에 접촉하게 되면 충격을 가하는 에너지가 되며 팽창시키는 에너지이기도 하므로 촉각을 이루는 물질로도 봅니다. 특성 해전하늘은 돌려는 경량성을 지니고 있으며 광대한 공간에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소리가 난다면 바람 요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맥박이 뛰는 거, 쿵닥쿵닥 뛴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바람 요소죠. 여러분 이 손 보면은 이 손에도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회오리 바람 같이 이렇게 돌면서 흐르는 게 있습니다. 몸에 몸통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근데 기운이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면서 흐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곧잘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막 돌면서 흐르는. 그런 거 체험 해본 사람 있습니까? 네? 선생님, 혀 위에 있던데, 혀 위에. 혀 위에 공마하는 그 기운이 막. 예, 혀도 그렇죠. 그건 전부 다 바람이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제 이 바람이 불면서 사물과 접촉하면 소리가 들리지. 지금 바람에서 에너지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몸에서 이제 소리가 들린다든지, 몸이 막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바람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람 요소. 바람 요소는 좋아할 대상도 아니고, 싫어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게 안 생기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을 원하는 말밖에 안 돼요. 기운이 없다는 게 죽음이에요. 얘기해서 설사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기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하고 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마치 마음이라 기수가 기운이나 말을 타고 움직인다 하듯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두의 마음의 움직임이라 하는 것은 이 바람 요소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면 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 요소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지만 대개 이제 청견도론에도 바람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대성 논술을 발전해 가면서 이 바람 요소 에너지들이 깊이 있게 많이 논의를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 요소하고 망상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몸의 모든 움직임은 이 바람 요소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몸속에서 올라가는 바람은 움직이고, 밀고 당기는 능력입니다. 내려가는 바람은 대소변을 내보는 바람이며, 배 안에 있는 바람은 창자 바깥의 뱃속 바람이며, 네 번째 창자 속의 바람과 팔, 다리 부는 바람, 힘줄과 막을 따라 전신을 따르며 굽히고 펴는 일을 하며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나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견도론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수에 있는 대성 논수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머리에 이 바람이 있어요. 어린 정수리 안에. 근데 여기에는 뭔가 생명을 유지하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간이 있지만은 요 목에 또 바람이 요소가 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귀 쪽, 눈, 코 이쪽 관계되는 바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심장에 있는 바람은 뭔가 하면은 팔다리로 이렇게 쭉 다리로 내려가고 근육 수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완화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에 있는 바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한 바람은 이제 위장은 위가 이제 운동하는 거, 창자에 이제 바람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 성기 부분에 있는 바람은 뭔가 하면은, 정액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해냅니다. 얘기하자면 월경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을 누거나 변을 부르는 그런, 이런 것도 담당하는 부분이 여기 밑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람 요소 각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 요소가
이렇게 신체 부위마다 그런 역할 담당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이런 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바람을 움직이는 통로, 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움직이는 통로가 있고 또 바람이 이제 이 5군데에 이렇게 역할 담당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저기 뱃살 빼는 명상을 한다 이러면은 뱃살에는 창자에 뭐 있습니까? 지방이라든지 많이 끼고 이러면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허리 쭉 펴보세요. 자,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고 앞에 차상을 떠올리고 차상. 그리고 이제 다관이 있고요. 예. 그 옆에는 이제 찻잔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넣고 물을 우려냅니다. 자, 명상 찻잔에 물을 우려내는데 물은 녹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예. 황차라 해도 상관없어요. 노란빛을 땐, 황금빛을 땐 차색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들고 마시면 상상입니다. 자, 마실 때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자, 물이 쭉 내려가서 배꼽 주위에 딱 머물게 하십시오. 예. 자, 물은 계속 머리에서 오고요. 자, 거기서 뱃살 주위 쪽 창자와 그 다음 뱃살 쪽으로 노란 빛들 뜬 황금색 빛들 띤 빗살이 마치 머리에 물이 스며들도록 쫙 스며들게 해보십시오. 머리에 물이 스며든다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는 황색, 노란색 빛 또는 황금색 빛이 배 주위로 해가지고 계속 스며든다 연상을 해봅니다. 자, 한 30초. 자, 이제 눈을 뜹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명하게 이 노란색 물이 내려가고 노란색 빛이 싹 스며드는 연상이 잘 되는 사람 정말 뱃살이 빠집니다. 예, 창자가 아주 활발히 움직일 거고 주변에 지방진 많이 분해가 될 거예요. 왜냐, 배꼽의 색깔은 뭔가 하면은 이 허브 요소의 근거지가 배꼽입니다. 얘기하죠. 그 밑에 다 흑 요소지만 그 중에서 배꼽. 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상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노란색 빛이 창자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싹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장 운동이 되면서 뱃살 빠질 거예요. 한번 날마다 해보십시오. 시간을, 한 2분 내지 3분 정도만 앉아서 좀 잘 되면 한 5분은 느리고 그 다음 잘 되면 한 10분은 느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스며들게. 그러면 여러분들 허리 둘레가 작아질 거예요. 개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차마 명상에서 저걸 제가 밝혀놨는데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논설을 자세히 보니까 신교수의 의뢰가 번역을 하라 해서 딱 보니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구조 뭐. 근데 그 이중구조가 이건 힌두교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진짜 달라요. 이 인터넷에 나온 거는 대개 힌두교의 이제 착화를 갖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정수리는 이제 홍의 요소의 푸른색. 요 이마 있습니다. 이마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지만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람 요소입니다. 후공 바람이죠. 그다음 목은 불의 요소의 근거지입니다. 불의 요소 근거지는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는 흰색입니다. 물의 요소 근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꼽은 뭡니까? 흑의 요소 근거지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밑에 배꼽 아래 단전이 있죠. 이건 녹색입니다. 이 바람요소 근거지예요. 그럼 승기는 뭐냐 이거죠. 흙, 물, 불.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색, 흰색, 붉은색. 한 가지 검은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배꼽 아래에 지, 수, 화, 풍 4대가 다 유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중 구조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왜 이중 구조로 돼 있는가 하면은 이제 능경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이게 그 성욕을 밝히는 이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몸에서 물이 생긴다 이죠. 그러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물 따라 밑으로 아래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얘기하죠. 명상을 하기 때문에 생각상 상은 가볍기 때문에 이 가벼운 상을 따라서 위에 올라가 그리고 위쪽으로 빠져나간다 죽을 때 이렇게 능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딱 연계되는 게 남님이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아기 축생 지옥에 떨어질 사람 늘 밑으로 보고 있다 이게요. 밑으로. 인간으로 태어날 사람 딱 바로 보고 있고 천사에 태어날 사람 고개 뒤로 좀 돌리고 하늘 쪽으로. 예, 이거는 심리적인 겁니다. 예, 예, 심리적인 건데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왜 아래로 보는 얘기죠? 그러면 안에는 이 배꼽 안에는 뭐가 있는가? 자궁이 있어요. 자궁 윤회 통로입니다. 예, 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밑으로 쪽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자꾸 밑으로 보게 돼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밑으로. 그래 여기 관심 있는 사람 밑으로 보는 거죠. 사람은 자꾸 밑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 밑으로 쳐다보죠. 생각을 해보시죠. 밑으로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거라는 거죠. 남님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해석하기로는 그래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종합적으로 왜 그런가 했을 때. 근데 이 똑바로 보는 사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위로는 천사에 태어날 사람, 아래로 보는 사막도에 태어날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체도 이게 이 5대로 배들을 치면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저게 차 명상, 50차 명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라고 공에 대해서 딱 이렇게 무언가를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제 응념이죠. 응념 힘입니다. 그런 힘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명상을 하는 거죠. 차를 딱 마시면서 푸른색 빛이 위쪽에서 쫙 내려가는 이쪽 머리 쪽으로 이렇게 기운이 싹 스며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공성이 잊어버리지 않는 공성의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예, 푸른색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검은색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하고 붉은색도 그렇고 그 다음에 흰색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성이 동반된 50차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갈 때 배꼽으로 내려가, 배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50차 명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몸의 인체가 이중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하자면. 그렇다면 검은색은, 예? 검은색은 어떤? 검은색은 정오의 표현이다. 그게 왜 이마에서? 예, 이마. 검은색에서. 그 요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제3의 눈이 열리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화가 난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 사물이 독립되게 보입니다. 화가 난 사람. 그래서 화의 결과는 가슴이 남지만 화는 머리로 얼굴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푸른색이 뭔가 하면 지휘 색깔인데 푸른색은 이 화를 없애주는 불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녹색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난주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반응이 막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산불 비추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더 발전하면 머리에서 전동불같이 환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럴 때는 의식이 아주 명명하게 깨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자비수가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빛도 이미지에 지나지. 그 이미지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런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 버려야 돼요. 이 방편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방편을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 근데 그것부터 관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자비수관이라 하는 게 처음에 그런 방편을 쓰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방편도 다 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방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방편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럼 그렇고, 오늘 뭐 할까요? 예? 지난 시간에 감독수 했습니다. 감독수 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색다른 감독수 하기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한번 다 이렇게 혼합해가 섞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음료수 뭐 나라수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어요. 섞어서 하는 건 없고요. 오색자 명상 할 때, 제 밑에 이제 해운부 쪽에는 이제 흙물불, 이 세 가지 색깔하고 검은색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해야 될 거라. 그때 가가지고. 왜냐면 그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에 그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흙물불. 오늘 불의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더운데 불의 손으로 해보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 힘을 쭉 빼십시오. 허리 쭉 펴시고.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에 연꽃 붕어리가 쭉 올라갑니다. 목을 통과해서 정수리로 활짝 핍니다. 그리고 가는 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히 앉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손바닥에, 가나무의 손바닥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리부터 쭉 담아 주십시오. 만일에 몸이 열이 많이 나는 사람 같으면 손바닥에 달을 연상하시. 달은 시원한 거거든요. 시원한 것을 이렇게 쓰다면 되고요. 몸이 이제 열이 있으면 시원한 것, 몸이 좀 차가우면 태양.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구분해서 하십시오. 자, 정수리를 이제 쓰담습니다. 따뜻한 감정을 쓰담아 주십시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시원한 감정을 쓰담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 눈썹, 눈을 쓰담아 줍니다. 자, 그리고 귀와 뒷머리를 쓰담아 줍니다. 따뜻한 감정을 쓰담아 주세요. 자, 어깨를 쓰담아 주시고. 자, 어깨에서 이제 신구 이 중에서 어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정수리부터 어깨까지. 자, 어깨에서 뒷머리, 귀 이렇게 쓰담아 줍니다. 자, 그리고 뺨을 쓰담아 주시고. 자, 코를 쓰담습니다. 코부터 해서 단전까지는 신구의 구업하고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어느 활동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코를 쓰담아 주시고, 콧구멍도 쓰담아 주세요. 자, 인중, 입술, 그리고 잇몸을 쓰담고 치아를 쓰담아 주십시오.
다음 입천장, 혀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다시 입술과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가슴을 쓰다듬고,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그 다음에 명치를 지나서 배꼽 쪽으로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그 다음 단전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허벅지부터는 신구의 중에서 신업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에 관계되는 부위들이에요. 특히 관절 부위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허벅지 근육을 쓰다듬어 주시고,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장단지 정강이를 쓰다듬고,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목을 쓰다듬고, 발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자, 발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발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닿는 발가락 부위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뒷발꿈치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장단지 정강이 쓰다듬으면서 올라옵니다. 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으로,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 근육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가는시보살이 두 손으로 이렇게 쭉 쓰다듬으면 됩니다. 자,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자,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 끝을 쓰다듬고, 바닥에 닿는 발가락 부분을 쓰다듬어 줍니다. 가장 민감한 부위예요. 자,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주고, 장단지를 정강이를 쓰다듬으면서 올라옵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열이 많은 사람은 시원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으시면 됩니다.
자, 무릎을 쓰다듬어주고, 허벅지 근육을 쓰다듬고, 자, 엉덩이를 쓰다듬어주시고, 자, 꼬리뼈 부분에 붙어서 척추 24마디 부분을 꼬리뼈에서 쭉 쌓으면서 올라갑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자, 또 내려갑니다. 자, 등짝 전체를 나머지 부분도 쓰다듬어 줍니다. 날개 쪽지 있는 부분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자,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면역력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둥근 원을 쭉 그리면서 쭉 내려갑니다. 자, 허리에서 다시 올라오고요. 자, 손목까지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서 내려갑니다. 손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손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끝을 쓰다듬고, 손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부위, 민감한 부위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쌓으면서 어깨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어깨로 옵니다. 자,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둥근 원을 그리면서 허리까지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자, 어깨에서 손목까지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싹 내려갑니다. 손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등 쓰다듬고, 자,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자, 손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끝을 쓰다듬고,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손가락 부분 쓰다듬어 주고요.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 쭉 올라옵니다.
목을 스탑 주시고 뒷머리를 스탑, 귀를 스탑 주시고 야음을 스탑, 턱을 스탑 주시고 입술, 인중, 코를 스탑, 눈썹, 이마를 스탑, 정수를 스탑해 줍니다. 죽 비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멘트를 하면서 또는 그냥 해도 됩니다. 죽 비칠 때까지 자 다시 시작합니다. 단맛 토크 시간입니다. 자, 이 손가락 끝을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게 영향이 많이 미쳐요. 요 손가락 끝하고 여기 닿는 요 민감한 부위 있죠? 이런 부분을 많이 스탑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됐다. 그 바람 요소, 이 에너지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게. 근데 왜 이리 덥죠? 아까 이 소리는 끝부려서. 그렇구나. 네. 오늘 수월행에 나오셨어? 선사 갔대요. 어? 선사에 너무 슬퍼가지고 선사에 갔대. 수행하다가. 수행하러. 왜 슬퍼가지고? 이게 수행이 너무 힘든가 봐요. 엄청 슬프대. 슬프다고? 네. 제가 뭐가 되게. 너무 슬프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그냥 평상시에 7시에 일어나다가 아침에 수행하려고 6시에 일어났더니
예. 6시 일어나도록 하세요. 1시간 땡기는데 이렇게 이제 난리 났네, 이제. 그래도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게 수행을 하면서 다리를 바꾸고 그럽니까? 저기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계속 환자들이 있으면 골반이 틀어진다고 30분에 한 번씩 바꿔주라고 한 타임 끝나고 나면 몸 관상하고 나서 바꾸고. 그래가지고는 저기 기본적으로 40분, 원래는 1시간이거든 앉아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저기 1시간 정도 하면은 다리를 바꾸고 그랬어요. 그럼 원래 꿀앉으면 됩니다. 꿀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바닥에 딱 닿을 수 있도록 한번 앉아보십시오. 고관절이 틀어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무릎이 안 그래 해가지고 그 무릎 뒤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요래돼 있는 걸 옆으로 이렇게 딱 하십시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공간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번씩 그렇게 앉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반갑자 한쪽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바꾸시고. 그래서 30분은 작으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는 선빵이 더 50분이고 10분 경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보통은 1시간 단위로 합니다. 1시간 자선, 1시간 행선 이렇거든요. 지금 그냥 지금 형태로 봐가지고 초보자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했으니까 원래 1시간 단위로 수행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그러더라도 이제 행선하는 게 1시간 못하면 한 30분 정도 하시니까 집에서 하니까 좀 그렇죠. 성주에 가야 돼. 똑같은 감각이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게 변하는 거예요. 그 또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확실히 느낌이 바뀐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변화를 느끼려고 하는 건 안 되고요. 보려고 해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능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보는 성품은 안 바뀐다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 거울이 생기는 거울. 여기 생깁니다. 빛을 보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몸이 아주 검고 누들누들살고 아주 뼈가 드러나고 혐오스러운 상태, 이런 상태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는 좀 부정관이거든요. 부정관 하려는 마음이 없지만 저절로 그래 되는 것은 몸에 대한 인식이, 이게 더럽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그런 거는 이제, 몸은 더러운 건 맞아요. 안 시켜도 냄새 나잖아요. 맞는데,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생태지관에서는 부정관을 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은, 선근의 내용이 이제, 잘 알다시피, 믿음, 지혜,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인내, 이런 것이 백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선근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선근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걸 딱 보면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 떠나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걸 염리라 그래요. 더러운 게 떠난다. 염리심.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모든 형상은 생기면 사라지고, 험하게 짜겠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얘기하잖아. 그게, 좋아요. 이거는 벌써 마음에 이 혐오스러운 모습이 무의식에 저장될 것 같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장이 되죠. 얘기하자.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나야겠다. 이거는 행복한 게 아니다. 이건 생사가 있는 것이니까 이건 내가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몸은 부정이라고, 부정. 부정. 안일부자 깨끗할 정자. 부정. 사람들은 부정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정을 정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정한 깨끗함은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니까. 특히 몸이 부정하는 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지. 20대, 30대까지 잘 몰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몸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몸이 더러운 건 늘 땀이 나고 냄새 나고, 이게 나이 들어 가라가자 너덜너덜해지 몸이 이렇게, 이게 밖에 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그래서 조의경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있어요. 부처님은 미인을 싫어한다는 생각에 가까이,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왕이 심부름 보내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왕비가 오는 줄 알아요. 저 멀리서 오니까 신통으로서 하늘 여자를 만들었어. 부채를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에 보니까 자기도 훨씬 잘생긴 미인이 부처님 붙여주고 있으니 놀라는 거지. 또 한 발짝만 다가가는데 이 아름다운 처녀가 중년인 모습으로, 중년이 노인이 됐더니 그걸 탁 그냥 주사위로 죽어버리다.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이 미모락하는 일이 험한 거구나. 그걸 깨우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재가를 얻어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비로서 출가한 분이 캔나라는 비군인데, 이게 신통제일 캔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몸이락하는 게 허망하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바로 그냥 법문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나 그걸 보는 홀로그램으로 보여준 거지. 얘기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진짜 이 엄한 이 뛰어난 미인이니까 머리를 깎고도 미인은 드러나잖아요. 도시 청년들이 우리 나무 뒤에 숨지고 또 목욕을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목욕을 하는데 뒤에 이제 한 청년을 훔쳐본 거예요. 그래 이제 캔나 비구니와 너 나온다. 너 뭐 때문에 훔쳐보고 있는데? 스님 너무 아름다워. 뭐가 하면 눈이 아름답습니다. 이러니까 그 눈이 아름답다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뽕을 해. 피가 뚝뚝 떨어져. 가져가. 네가 아름답다. 네 가져가. 청년이 놀래서 도망가니까 눈이 다시 원상 이 신통이에요. 그런 게 이제 초이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몸에 대한 집착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이 몸이 이제 경계만 이렇게 윤곽만 조금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것도 이제 다 사라질 거고, 다 사라지면은 이 자비선도가 희접고 확실하게 걸리는 게 없으면은 엉덩이 감각 관찰하지. 엉덩이. 이때는 이제 자비손을 방편을 버리버려. 관찰만, 알아차리만 하십시오. 무상 관찰해야 됩니다. 무상 공부와. 고라고 하는 거는 생긴 것은 사라지는 것이 고예요. 그러니까 내 기중한 것이 사라지고, 기중한 사람이 죽는다든 다친다든 괴롭잖아요. 형상이 있으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가 와요. 아, 생긴 건 빨리 사라져. 무상 관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상 관찰. 무상 관찰할 때는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하는 거라. 관찰하면 관찰은 이제 관찰했던 그 대상은 지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 현재도 이 관찰은 순간순간만 있는데 순간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항상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딱 볼 줄 알아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의식, 현재, 의식은 늘 깨있게 될 겁니다. 늘 깨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틈 빔이 생길 거예요. 틈 빔. 예. 틈 빈게. 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뜨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 있는데 현재는 일어난가 사라짐 반복이에요. 그래 이것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확실히 알면은 텅빔이 생깁니다. 텅빔이 허공이 될 수도 있고 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텅 빌 때 뭘 찾아야 텅빔의 내용이 고정된 게 없고 풀된 게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를 있는 게 없다 하는 확실할 때 고정 분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없는 것이 바로 공이에요. 텅 빔이 오더라도 항상 이걸 확인해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땡기시, 1시간씩 땡기가지고 1시간 일찍 자고, 네? 아셨죠? 그래 좀 처음에는 괴롭지만 생활 습관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일심에는 감도수가 잘 내려가네. 예, 물이 잘 내려간다 하는 물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내려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얘기하죠. 이때는 망상도 별로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 망상이 생기면 물이 내려가는데 탁 끊기면 멈춘다. 그런 게 방해를 받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을 낮추는 건 참 좋은데, 예? 높이지도 말고, 너무 낮추지도 말고, 다 평형 상태로 가야 돼. 예. 물은 말이지, 예? 이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 그죠? 마찬가지. 낮출 사람에게 이렇게 낮춰줄 필요가 있고, 높여야 될 때는, 높여줘야만 될 때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게 땅만 보고 걸어다니고 이러면 못 쓴다고. 딱 이렇게 보고 아플 때 아프고 그래야죠. 왜 고기를 이렇게 이래 숙이 이래 다니요? 아니요, 숙이지는 않아도 마음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목을 이렇게 쳐들고 다니까 왜 이렇게 도도하냐. 그러면 이제 도당이 뭐가 저절로 제끼지는 어떡하지? 도도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제끼져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 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10대 때는 내가 자랑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거기 까딱까딱거리면서 책 몇 권 읽고 내가 이 도인 행시도 하고 그랬어. 약간 우습지. 그때는 어떻게 그냥 괜찮아요. 지금들은 그래. 아이고. 이게 이제 싸우니까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등뼈 쪽에서 등뼈 우두둑 부서지니까 그만 눈물이 났구나. 중심축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근데 애착이에요. 실제로 이런 건 전부 다 그 실제 뼈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뼈는 흑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 흑의 요소 부서 내린다 하는 건 자아감이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보면서 몸이 또 무상하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부서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벌려 숨도 못 쉬고 그랬구나. 열이 팍 부서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확 부서지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알아차림을 할래도 진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상이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내가 한 발을 물러서서 본다 이런 생각. 한 발을 물러서서 본다. 거리를 두고 본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알아차리면 돼요. 뭐 허리 척추가 내려앉았다. 기운이 없어서 이거 벽을 잡고 일어서 그랬구나. 심리적인 현상이죠. 실제로 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합쳐. 이게 내가 심리 현상이구나. 사실이 아닌데. 내 환타지였구나. 이래 딱 생겨요. 그래서 이게 희한한 거죠. 상상 속에서, 이게 수행 속에서 뼈가 무너져 내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치 뼈가 무너져 설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 하면 뼈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의미부여하고 있어요. 본인 의미부여가 거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